사학연 출연 중 11번 문제입니다.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국가가 많이 나오니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역시나 정답률이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78%. 그러면 얘는 왜 좀 허접했냐, 좀 쉬웠냐라고 보면은 규정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 다단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금 이 문제가 유독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1조, 2조. 괄호가 나올 때 꼭 주의하세요. 그래서 전속 관할 합의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를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껏 여러 번 말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앞에 맥락으로 봤을 때는 특정한 주 법원에만 제기하기로 하는 합의다. 이걸 보시면 돼요. 특정한 주 법원에만. 그럼 이게 뭐냐? 밑에 사례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Y주 법원에만 제기하기로 합의. 그러면 이 사례에 나와 있는 것이 소위 전속관할 합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를 보고 4조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렵다. 일단 좀 끊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다, 판단한다. 그러면 한 4문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결정판은 뭐냐면 4조죠. 4조에서 제3조는 이때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포인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봤을 때 어떤 것만 이 연도에 걸리냐면 2023년 1월 1일이 지난 거, 도구한 거는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만 여기에 좀 결부된 거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면 되는 문제 없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돼요. 기억, 니은 대 디귿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니은 안 어렵습니다. 얘는 4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 1월 1일 이전이잖아요. 갑이 을을 상대로 X주 법원에 피해가한 소송을 제기했다. Y주 법원에만 제기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전속관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전속관할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자, 그러나 이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전속관할 합의를 했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그것을 안 했을 때, 이거를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좀 쉽게 보면 되냐면 어차피 얘는 이때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얘는 시행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개시할 수 없다가 맞게 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간 가지고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도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얘는 Y주 법원에다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주 법원에만 하기로 한 거를 X법원에 했고 얘는 그냥 고지고대로 Y주 법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3조와 4조의 기간으로 봤을 때 역시나 2022년 12월 1일 그 전에 제기를 했다는 거죠. 다만 23년 1월 1일 을이 갑을 상대로 X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얘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는 이 2023년 1월 1일이라고 위해서 말했던 요 내용 3조는 이때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지만 이전에 단서랄까 뒤를 보시면 3조 시행 당시 어느 주법원에서든 이미 개시된 분쟁에는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되고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앞에 다만 단 이런 말이 없지만 얘가 적용 제외 단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4조의 뒷부분을 대충 보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4조 뒷부분 꼭 봐야 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얘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조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니는 어디에 포섭이 되는 걸까 했을 때 4조의 뒷부분, 이걸 우리가 앞부분은 1문이라고 하고 뒷부분은 2문이라고 읽죠. 그리고 다만 단이란 말이 있으면은 본문과 예라고 단서라고 읽는데 2문이라고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2문을 봐야지 니은을 풀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결국 3번과 5번으로 정답이 갈리고 디귿까지 봐야 되는데 디귿은 드디어 비로소 뭐가 있냐면 기간이 딱 맞닥뜨려지는 거죠. 그렇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얘는 시행 이후인 2월 1일에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제3조가 뭐냐? 바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는 요 내용이 이제는 진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귿에 나와 있는 거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효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문이라고 할게요. 마지막 문장. 자, 무효라면 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가 없고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요그 디귿에서 말하고 있는 X주 법원에 관한 피해 관한 소송을 자, 뒤에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이제 그 뒤에다가 약간 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한 거잖아요. 제가 굳이 타임라인을 그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 3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위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기도 반 나눠서 보면 하나의 분쟁한 소송은 하나의 주 법원에서만 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뒷부분이 중요하죠. 항상 같은 분쟁에 관하여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주 법원은 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분쟁에 관하여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주 법원에 표시해 보세요. 이게 왜 나왔을까? 물론 그냥 나오고 없어진 애들도 있지만 얘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여부를 봐야 되는 건데 결국 이 디귿을 판단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경우죠. 어떻게 말하면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예외 또 예외. 그래서 돌고 돌고 도니까 얘는 오히려 개시할 수 있는 경우구나라고 해서 정답을 참고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나오는 부분인데 정확한 연도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년 전에도 준용 규정 나오는 부분은 준용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준용 규정으로 올라가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얘도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4조가 왜 나왔을까? 3조의 어떤 시행 관계를 말하는 문제였는데 그럼 이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지금만 해당이 되고 그랬을 때에는 3조로 가고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보고 무효라면 제기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랬을 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더 앞으로 가가지고 1조까지 봐야 되는 좀 추론의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면은 얘는 개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게 되는 정답률은 그런 거에 비하면 꽤도